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즐거운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다들 지금 주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하루를 또 활기차게 보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그 호구처럼 그 퍼주는 사람이 실제로는 갑이더라. 호구. 이 호구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그 호구처럼 퍼주는 사람이 실제로 갑이랍니다. 내가 관심을 쏟는 만큼 상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종일 연락을 기다렸지만은 그 무심한 그런 단답이 돌아올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다는 듯 무관심하게 굴 때, 그럴 때면은 내가 관계의 을처럼 느껴져 가지고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들겠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결국 그런 을이 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무언가를 진짜로 얻게 되는 사람은 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거를 받기만 하는 사람과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이 호응해 주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거를 받기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주었으므로 홀가분하게 떠나 보낼 수 있겠죠. 그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계속 주어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시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상대한테 무언가를 먼저 줌으로써 나에 대한 상대의 본심을 알아낼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 상대와 관계를 이어갈지 끊어낼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호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갑이 될 수 있다.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많이 베풀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과 그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낸드 쪽에 그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메모리 업체의 기업이죠. 키옥시아가 332단이에요. 그 규모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직은 본격 양산이 아닌 시제품 만든 단계인데 하이닉스가 321단, 삼성이 286단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낸드 제품 중 가장 높은 적층 규모고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낸드 플래시는 저장 공간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이 고용량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본 메모리 기업이 낸드 적층 기술에서 최첨단 제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이 2012년 도시바를 제치고 낸드 세계 1위가 된 이후로 처음이네요. 삼성과 하이닉스에 밀려가지고 고전하던 일본 반도체가 모처럼 한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이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키옥시가 차세대 낸드를 공개하면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 300단이 넘는 초고층 그 적층 기술 개발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기업은 세계 낸드 시장의 60%가량을 석권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고 현재 글로벌 낸드 시장은 삼성이 35.2% 1등입니다. 하이닉스 20.6%, 키옥시가 15.1%, 마이크론이 14.2%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낸드 시장이 최강자였어요. 키옥시아의 전신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가 1987년에 세계 최초로 낸드를 상용화했고 하지만 이 기술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석권한 것은 한국 업체들이었습니다. 특히 적층 기술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100단 이후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에서 독주하면서 키옥시아는 한 번도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낸드는 한국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이제 밀리는 거죠.
키옥시는 2017년 경영난에 시달린 도시바에서 분사되고 하이닉스가 참여한 해외 컨소시엄에 지분이 매각되는 등 혼란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4, 5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일본 반도체 부흥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재기에 나서는 거죠. 특히 키옥시아가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2조 원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총 7조 원가량 투자를 해서 낸드 설비를 확장합니다. 이번에 적증 신기술도 이 같은 차세대 낸드 투자의 기술로 결실로 평가를 받는데 키옥시는 여러 시도 끝에 지난해 말에 상장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래 기술 투자를 위한 여력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키옥시아의 그 332단 낸드는 기술 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확보한 것 같네요. 일본 니케이 신문에 보니까 키옥시의 332단 낸드는 지난해 7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그 218단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33%, 단위 명작당 저장 용량은 59%가 증가를 했더라. 전력 효율은 10%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옥시아가 낸드 최고층을 선점을 했는데 기술 개발 이후로 본격 양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장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양산 체제를 갖추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키옥시아가 지난해 말 학회에서 332단 기술을 공개할 때만 해도 그 반신반의했는데 일본 낸드 추격이 예상보다 빠르다. 양산에 성공을 하면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모리 강자인 한국 반도체는 일본과 미국, 중국 모두로부터 기술 추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YMTC죠. 양지 메모리 테크놀로지 지난달 294단 낸드 양산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자가 128단에서 286단으로 양산에 넘어가기까지 약 4년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 반면에 YMTC가 128단에서 294단으로 도약한 기간은 3년 5개월 정도랍니다.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난 2021년 176단, 22년에는 23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등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키옥시아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경 바짝 쓸 것 같은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경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안드로이드 사용 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건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21일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4개국 아이폰 사용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8%가 과거에 안드로이드 폰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의 아이폰 전환이 늘다 보니 삼성과 구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이 같은 전환 추세가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삼성, 하여튼 원플러스, 비보 등 안드로이드의 진영은 생성형 AI하고 최고급 사양을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프로 모델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가 2.75년입니다. 일반 모델 사용자보다도 짧더라. 그리고 프로 모델 사용자의 45%는 그 자신을 혁신가, 25%는 얼리 어댑터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폰 쓰는 애들이 스스로가 자기는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이다, 앞서 나간다, 그리고 얼리 어댑터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프로 모델 판매 증가로 해가지고 향후 2, 3년간 중고폰 시장의 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삼성도 구글도 일반 안드로이드 폰 업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다. 뭐 그런 겁니다.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애플이라는 기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